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고학년을 위한 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책을 고르다 보니 책을 고르고 추천할 때 학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마다 취향, 독해력, 이해력이 다르니까요. 제가 추천은 해드리지만 분량이나 내용을 참고해서 아이에게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하는 학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의 책 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1999년에 출간한 황선미 작가가 쓴 190쪽 분량의 샘마을 몽당깨비입니다. 이 책은 고학년이 읽는 현대판 도깨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비 어린이책 40주년 대표작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몽당깨비는 인간 버들이를 좋아해서 도깨비들이 사는 샘물가 근처에 집을 지어줍니다. 이를 알게 된 도깨비 대왕은 몽당깨비를 1000년 동안 은행나무 밑에 가두어 버리죠. 몽당깨비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긴 버들이에게는 대대손손 가슴병을 앓게 만듭니다. 인간을 사랑한 도깨비 몽당깨비는 은행나무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풀려나게 되죠. 몽당깨비가 깨어난 시대는 현대 버들이도 없고 엽전도 돈이 아닙니다. 그러다 메밀목 장수 보름이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도깨비 이야기가 그림책처럼 단순할 거라는 저의 예상을 멀리 보내고 순수한 이야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책도 유행이 있다고 하지만 도깨비 이야기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처럼 친근하네요. 2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술술 읽혀지는 도깨비 이야기 샘마을 몽당깨비입니다. 두 번째 책은 2015년에 출간한 140쪽 분량의 유우석 작가가 쓴 보물섬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제19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고학년 부분 대상작인데요. 보물섬이 제목에 들어가니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책은 신안 보물섬 사건을 모티브로 썼다고 합니다. 주인공 산호가 사는 꽃섬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자 조용하던 꽃섬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주인공 산호와 현민이는 베프가 되어 함께 보물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물 사냥꾼의 정체를 알게 되죠. 보물의 비밀은 할머니의 노래 속에 숨어 있는데요. 이야기 전개 속도가 빨라서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험 이야기인 만큼 힘있는 묘사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전개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보물을 찾는 두 친구의 이야기, 보물섬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책은 2019년에 출간한 216쪽 분량의 에비 워티스 작가가 쓴 파피입니다. 에비라고도 하죠. 1996년 보스턴 글로브 홈불 대상작으로 이 책은 2004년에 우리나라의 어두운 숲속에서란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이야기가 연결되어 시리즈가 나왔는데 절판되어 아쉽네요. 제목 파피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말로 양귀비입니다. 디모드 숲에는 오칵스라는 수로이 부엉이가 생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쥐를 잡아먹는 고슴도치에게서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파피는 남자친구란 오칵스의 규칙을 어기고 언덕에 갔다가 남자친구를 잃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숲의 지배자 수리 부엉이가 잡아먹었죠. 그 이유 때문에 생쥐 가족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피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칵스의 정체와 비밀을 알게 됩니다. 힘없는 작은 여자 생쥐가 수리 부엉이에 맞서 싸우며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읽기 전에 디무드 지역의 지도를 참고하셔 읽으면 더 좋고요. 사파가 없으나 상황 묘사를 상상하여 읽으면 재미가 배가 되는 책입니다. 용감한 생쥐 파피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책은 우리나라에 2007년에 출간한 180쪽 분량의 시어도어 테일러가 쓴 티모시의 유산입니다. 제목만으로 이 책을 선택한다면 스쳐 지나갈 평범한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의 원작이 1969년에 출간되었는데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다시 출간되다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1957년 작가가 책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다 보고서 한 대목의 힌트를 얻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3주 만에 책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제2차 세계대전 상황인데 주인공 필립은 잠수함을 보려고 바다에 나가기도 하는 철부지입니다. 필립은 엄마와 함께 화물선을 타고 가다가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후유증으로 두 눈이 멀게 되죠. 엄마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구한 흑인 티모시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하죠. 티모시는 볼 수 없는 필립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돗자리 만드는 법, 모닥불 피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말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났는데요. 그 책에서는 주인공이 흑인 프라이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티모시 유산에서는 반대죠. 책의 마지막 부분이 가슴 한구석을 찡하게 만듭니다. 나이와 인종을 초월한 우정과 감동을 주는 책 티모시의 유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책을 고르다 보니 모험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책들은 묘사가 풍부해서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책들입니다. 고학년은 사건 위주의 이야기보다 상황과 인물에 대한 묘사가 들어간 책들을 읽으면 독해력이 더 향상됩니다. 오늘의 책으로 독해력 실력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에너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